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어제처럼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게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컸었던 시장들을 근 한 두 달 정도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시장을 좀 못 견디고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요즘 유명한 또 인기 있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제 위쪽에 놓여져 있는 제목. 반도체 한 주도 팔지 말고 계속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아니 팔 수 있어야 팔지 이 양반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팔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팔 기회가도 안 팔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객관적으로 뭐 제 생각이라든가 또는 뭐 누군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자, 우리 드럼 치는 마이클 버리 박사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980년대 같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거의 꼭대기에 다 와갔다. 거의 이제 그 영화 어벤져스에서 이 요런 자세를 하고 계신 것처럼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 라고 하는 자세처럼 지금 계속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보면은 1987년도의 최악의 폭락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S&P 지수가 어제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이클 버리 박사님은 아주 강하게 워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하락장에서 먹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락에 대한 이런 전망들을 내놓을 때 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분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빈집털이 이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시장의 이런 수급들은요, 시장의 수급대로 따라갈 때도 있어요. 야, 지금은 가야 될 때야, 가자! 할 때도 있고, 얘네들 봐라. 너무나 강하게 상방 배팅을 하고 있는데, 팔아버려. 이렇게 작동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는데, 20대 천재 트레이더 AI의 이런 대세 상승장을 나올 것이다 라고 2, 3년 전에 이미 예측하고 리포트를 또 예언서처럼 냈었던 레오폴드가 이번에 완전히 청산당하고 헤지펀드들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인수하는 또 떠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처럼, 특정 누군가가 강한 상승에 대한 배팅을 하고 있거나 하락에 대한 배팅을 하고 있으면 그 포지션을 잡아먹기 위한 빈집털이 포지션 플레이가 돌아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분의 말씀이 틀리고 있다가 맞지만, 앞으로도 틀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 편파적으로만 보지는 말자라는 말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1987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1987년도의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S&P 지수네요. 자, 이때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저점이 실질적으로 몇 프로 빠졌냐면 36%가량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장 투자자들한테는 우스운 거죠. 뭐 36%? 야, 우리는 마이너스 37% 이미 지난달에 경험했어. 위기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1987년도의 하락은 이 장기적인 이 하락장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의 폭락이 나타나는 블랙 먼데이라고 유명했었던 그런 날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로 이런 날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들이라던가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제도들,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안전 보호 장치들이 많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장들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코스피는 7월 달에 그 공포를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요, 사실은 보통 이렇게 위기론자들 또는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몇 년도처럼 위기가 올 거야, 언제처럼 위기가 올 거야라고 했을 때 많이 빠진 날에 대해서 기준을 두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만큼 많이 한 번에 빠졌냐는 그 당시에만 조금 놀랄 뿐이지, 이 하락장을 내가 어느 정도 겪어야 되고 언제 회복되는 데가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위에 표를 좀 정리해봤는데,
실제로 블랙먼데이 1987년도 블랙먼데이는 36%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렸다. 근데 2000년대 2008년도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때 보시면 하락률도 분명히 컸지만 이것이 제자리까지 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7년에서 5년 정도 걸렸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34% 1987년도와 같은 하락률을 보였지만 회복하는 데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빅쇼트라던가 한 번에 나타나는 장대 음봉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지금 하락장인가? 아닌가? 하는 시기들이 6개월, 2년, 4년, 8년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더 고통스럽고, 투자자들이 이제는 내가 틀렸네라고 판단했을 때가 2년 뒤, 4년 뒤, 6년 뒤, 8년 뒤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많이 빠지고 당장 내일 급하게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장이 언제 시작되느냐.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다시 상승장으로 전개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클 버리시랑은 조금,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숏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 뭘 잡습니까? 뭐 인버스를 잡던가, 또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대차, 또는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롱 포지션, 상승에 대한 현물 포지션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지로 반도체에 대한 숏, 즉 풋 옵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합성 포지션이라 그러는데, 합성 포지션을 구축해 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구현하기란 매우 어렵다. 요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결국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AI가 진짜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필요가 없다. AI는 진짜 우리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았으면 3명, 4명에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저 혼자서 또는 둘이서, 셋이서 10명분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숨은 함정, 좋은 것이 10이라면 과연 숨은 함정의 리스크는 10보다 크냐 작냐, 이게 과연 몇만큼이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요한 4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순환금융,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SPV라고 해서 특수목적 법인들, 그리고 보증을 서고 있다라는 것들, 재무제표 밖에서 우리가 이 기업들 부채 비율이 몇 프로네요 라고 하는 것들 외에 이것은 사실상 부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숨겨진 부채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자, 우리 순환금융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AI 기업에다가 공급자가 투자나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 기업은 그 돈으로 칩이나 클라우드를 구매해요. 그러면 그 돈이 다시 공급자한테 돌아가는 순환금융. 실제로 돈은 거기서 계속 돌고 있는데 사실상 매출만 계속 커져 보이고, 돈은 A, B, C라고 하는 주체가 계속 서로가 나눠 먹고 있는 구조인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시장에서 계속 던지고 있다. 이 대표적인 예로 공급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엔비디아가 되겠죠. 그리고 AI 클라우드 기업이 누구예요? 뭐 코어위브 이런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강남 1987이었나? 하여튼 과거에 우리 그 부동산을 다뤘었던 내용들 영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강남 1970이네요. 그때 보면은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똑같은 땅인데 누가 산대요, 기자가 온대요 등등등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땅을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서 10배 뛰기 100배 뛰기 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AI 기업들이 일을 안 한다, AI가 실체가 없다, 반도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돈은 반도체와 AI 기업들이 서로가 굴려먹고 있는 거구나, 스노우볼이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순환금융에 대한 리스크일 수 있고요. 이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 회사고 여러분이 AI 기업입니다. 서로가 합작해가지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 그리고 블루아웃 캐피털이라는 기업이 270억 달러 규모의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 그 법인에서 이 차입된 돈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임차료를 받죠. 너네 데이터 센터 한 요 두 칸 쓸래?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줘? 이런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채 이런 부분들,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호 보증, 결국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고 그 보증된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는, 내가 나에게 보증하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시장에서의 리스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 낼 때마다 한 가지씩 실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한국이 투자 부적합한 국가다 라고 하는 블룸버그의 그런 이 게시물이 좀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박을 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발전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한국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레버리지라던가 변동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대만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과도한 시장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그게 그거 네가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 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은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맞죠. 하지만 이 장에 구더기가 있으면 분명히 확인이 됐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아니 이게 빠지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내가 왜 틀렸지라는 이유를 나중에 찾지 않게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반도체 끝까지 팔지 말고 한 주도 팔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고 하는 내용에 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2달 전, 3달 전에 지인분들, 가족분들과 대화했을 때 나왔었던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과 요즘 나오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질과 분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HTS 키는 것도 짜증내서 싫어해요. 유튜브 영상도 싫어요. 뉴스도 싫어요. 주식 얘기 나오면 차라리 그걸 잊기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 보고 연예인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종목이 대부분이고, 못 파는 종목이 많다는 것은 손실 중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 중이다 안 파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은 겁먹고 다 싹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될 만큼 위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은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AI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시장의 붕괴, 금융 시스템의 이런 부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신 같은 기술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00 중에 70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20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너는 못 먹는 거지 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덜 먹는 게 잃는 것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매매도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시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도 시장 얘기를 하면서 제가 270명이 있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종목에 대한 이슈 브리핑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은 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뭘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실전 매매 타점방입니다. 그래서 요 매매방, 제가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의를 파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혜택 공간, 여기 네이버 설문지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하실 필요 없고 딱 30초만 여러분들 할애하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말만 설문지지 설문지가 아니고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이 홈페이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이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들 도파민의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중독이 되면 안 되고 기업 가치에 대한 본질을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에 처해진 리스크 그리고 강점들에 대해서
양면으로 보실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